자, 안녕하세요. 혼자 다 하는 파리바게뜨 사장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요. 자영업자가 오는 그날까지 빵식이 TV는 함께합니다. 아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집에 가서 우리 귀여운 아들하고 뽀뽀도 못합니다. 와이프랑 뽀뽀하는 것도 무서워요. 입에다가 소독제 바르고 뽀뽀하지요. 우리 와이프가. 장사가 되고 안 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 좀 암울한 소식인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빨리빨리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해서 좀 이런 거를 좀 종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중국에서 부검을 통해서 그 DNA라는 건 이제 유전자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 검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시체 부검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는 왜 부검을 안 하죠? 아무리 보건법이 그런다고 쳐도 개발 안 합니까? DNA를 채취를 해야 무슨 분석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참, 난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DNA 검사에서 원래 이게 두 개, 그러니까 A에서 이제 B로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B에서 또 C로 변형이 되는데, 이 마지막 C로 변형이 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S라고 합니다. 변형이 될 때 이게 가장 강력하게 변이가 된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변이가 될수록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다 잡힌 바이러스하고 중국에서 일본 통해서 그 바이러스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이 틀리답니다. 계속 변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나 딱 잡아갖고 확실하다 하면 그걸 이제 토대로 백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변이가 되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마스크 공급도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활동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여행 떠나거나 어디 무인도에서 그냥 놀다 와도 되고 쉬면 돼요. 근데 꼭 돈을 벌어야 된다. 하루도 빠지면 안 되고 저희같이 이렇게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까? 굶어 죽던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던지. 2018년도에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수가 1,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 아시죠?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독감으로. 이게 증상이 감기 증상으로 이렇게 되다가 폐렴으로 전이가 되고,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피부에서 산소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보라색 빛으로 변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어떤 그런 증상도 보이고요. 68년도에 홍콩 독감. 이거는 70년도 초반까지 2년이 넘게 갔던 어떤 홍콩 독감인데, 이것도 75만 이상이 사망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56년, 57년 이것도 중국에서 아시아 독감. 요거는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아시아 독감, 그다음에 이제 홍콩 독감인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누구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고 코로나 19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가 병명 하나도 제대로 딱 확정을 못 짓는 놈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도시의 교회 옆에 삽으로 그냥 땅을 파면 해골이 나온답니다. 유골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게, 바이러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믿거나 싫더라도 이 나라가 붕괴가 돼버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답 안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 발음하기도 힘들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강제로 공장을 가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공산당은 또 정부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은 정부 말을 안 들으면 당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리긴 돌려요. 근데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출근을 안 하잖아요. 사람 없이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만 가동하는 척 한답니다. 정부에서 전기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크 안 당하려고 사람 없이 전기를 이용해서 그냥 가동하는 척 그냥 빈 기계 공회전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참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나는 솔직히 북한 애들보다 김정은보다 중국 새끼들이 더 싫어요. 저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공장 가동을 하면 그게 뭐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봅니까? 뭘 만들어야 그걸 또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그러는 건데 뭐 빈 공장 돌리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곳곳에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곳곳에서 들리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은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 10,000불이 넘어가면서 이제 곳곳에서 중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시진핑에 대해서 이제 반기도 드는 사람도 있고, 요즘 SNS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대놓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지식인들도 이제 점점점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독재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게 타격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형편이 좋아지는 날 다 같이 소주 한잔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미래에 희망을 걸고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도 저희 빵식TV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오후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